한낮에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야외로 나들이 나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름이나 숲, 또 목장과 초원 등을 다니실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작은 소피참 진드기인데요. 이 진드기가 SFTS로 불리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감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야외 활동 시 주의사항과 또 예방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종면 제주 감염병 관리 지원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 불리는 SFTS가 이게 어떤 감염병인지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SFTS라는 이름을 가진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이 진드기가 우연히 사람을 물게 되고 네. 그러면 물면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생기는 감염병인데요. 2013년도에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SF라는 이름 속에는 고열, 심한 고열이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걸리시면은 토하기도 하고 설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이 T라고 하는 것은 혈소판이 감소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임상 증상을 보이는 종합된 현상을 보일 때 우리는 이 병에 걸렸다 이렇게 지정을 하죠. 근데 이 진드기를 이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드기는 보통 이제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사이에 이제 있게 되고요. 네. 그중에 이제 특히 이 5월부터 8월 사이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감염병이 위험한 이유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 SFTS가 처음 발생했던 지난 2013년에도 제주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 전국에서 발생돼서 신고된 건수가 170명입니다. 네. 그중에 우리 제주가 22명이 신고가 되었던 거죠. 그 22명에 있어서 사망자가 현재 5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전국의 사망자와 비하면 낮습니다. 근데 의미를 줘야 되는 거는 첫 발생했던 2013년도에 5분 중에서 4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2014, 15를 지나오면서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 차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이거 사망률을 확 줄일 수 있는 치료 기계, 시설,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환자가 생기면은 적극적으로 치료만 한다면은 사망 환자를 줄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행히도 사망자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말씀하신 기술이라는 게요. 혹시 예. 백신이 개발이 된 건가요? 아니요, 백신은 아직 개발된 건 없습니다. 단지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물질들을 피 밖으로 체액 밖으로 내보내서 투석 같은 개념으로 그것을 제거한 다음에 환자에게 돌려줌으로써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하는 그런 기술인 거죠. 그렇다면 여전히 예방이 지금 뭐 최우선의 그런 치료 셈인데 예. 그 예방 수칙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진드기를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네. 근데 이 진드기의 특징이 땅에서 기어 올라와서 풀 끝에 이어 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동물에 이제 붙어서 이제 피를 빠는 건데 그 때문에 우거진 곳이라든지 이런 수풀이 있는 곳에서 우연히 지나가면서 그 진드기가 몸에 붙게 되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거는 뭐냐? 그 진드기가 우리 몸에 붙지 않게 하고 또 붙더라도 옷으로 보호를 해서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또 하나 있다면은 붙다 하더라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옷을 벗어서 세탁을 하고 이렇게 머리라든지 이런 거에 샤워를 해서 그 진드기를 몸에서 떼어내는 거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 거죠. 네. 그리고 뭐 일단은 야외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럼 가급적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까? 우리 제주의 환경으로 봐서는 우거진 풀이 있다면은 일단은 진드기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임업을 종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렇지만은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풀이 있는 곳이라면은 분명히 진드기가 있다고 보시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네. 혹시나 그 감염 위험이 뭐 따로 높은 사람이 있는지요? 지금 현재 사망하시는 분들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 다 70대 이상 되시는 고령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 갔다 오시거나 풀밭에서 있었던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보름 이내에
심한 열을 보이시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해열제로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심한 열을 보일 때는 이건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빨리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이제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은 요새 많이 있는 게 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등산을 하거나 일을 하러 나갈 때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가세요. 그런데 일을 하시거나 등산을 하다 보면은 이런 용변이 보고 싶어서 숲이 우거진 곳에 가서 용변을 보시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무장 해제함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거는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벌레에게 진드기에게 물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정말 자제 조심하시고 꼭 인공 시설물을 이용해 주시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 네.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감염 증상이 감기 증상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어떨 경우에 이 SFTS 감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는 심한 고열이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39도 이상의 열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건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심각하게 보시고 일단 병원을 방문하시는데요. 우리가 뭐 혈소판이 감소됐다 이런 거는 병원에 왔어야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나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이 나는데 좀 오래가 이상하게 반응은 안 한다 하면은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SFTS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일단 우선은 그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 전에라도 가까운 보건소로 연락을 주시면은 보건소의 실무자가 어떻게 조치하시오라고 알려줄 겁니다. 물론 저희 이제 지원단도 그 실무자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이것이 정말 SFTS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논의하면서 환자분을 우리가 치료하거나 할 겁니다. 네. 그럼 혹시 이외에도 봄철 좀 주의해야 할 어떤 뭐 전염병 같은 게 감염병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모여서 활동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학교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수두라든지 백일해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락 등을 이용해서 야외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에 의한 식중독,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에 의한 식중독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늘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리고 예방접종을 제때 맞으시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SFTS에 감염이 됐는데 예. 그 사실을 모를 만큼 좀 무탈하게 이겨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면역 기능에 따라서 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제주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병을 걸렸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그런들 중에서 우리가 그대로 견딘다고 계시면은 사망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평소에 건강 관리가 또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물론 당연히 그렇겠습니다. 예. 네, 앞서 소개해드린 이 예방 수칙과 주의사항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 건강 관리 꾸준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